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금이 2시 41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가 조금 늦게 열렸는데요.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장 마감까지 그리고 마감 이후에도 저희가 종목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받게 되면 또 매수포착 기회가 온 종목들을 지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매수포착 타이밍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205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8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 0.17% 하락합니다. 일단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그런 코스피 지수입니다. 삼성전자 독주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오늘 2215포인트부터 2203포인트까지 쭉 빠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12시 이 정오 조금 전에 사드 그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한미 FTA 관련된 문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관에 허니문 기간에 그 업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속보로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분명히 안 좋은 기류가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도 팔고요. 기관도 팝니다. 외국인은 크진 않지만 전일까지의 매수에서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74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3,159억 원 매도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오늘 저가에서 3,369억 원 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0.5%입니다. 627.8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요. 3.3포인트 하락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흐름에서 나쁜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일중 흐름 살펴보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흐름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강후약 보이실 겁니다. 632포인트부터 627포인트까지 위아래로 5포인트 정도 쭉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역시나 외국인 팔고 기관 팝니다. 외국인 145억 원 팔고요. 기관 99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이 355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합니다. 1135원 70전까지 움직이고요. 0.5%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많이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전자, LG전자, STX엔진, 한일사료, 흥국화재인데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린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또 경신했습니다. 2.24% 현재도 약세장에서도 상승하고 있고요. 224만 1,000원까지 상승합니다. 오늘도 뭐 고점은 230만 원 가까이까지 오늘 올라갔었는데 증권사들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300만 원까지 내다보는 지금 목표 주가 나왔고요. 자사주 소각, 주주 친화 정책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 전일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좋게 나왔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잘 달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걸까요? 실적 발표 다음날 지금 뭐 좋은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우리 시장에서 요 며칠 보이고 있는데 LG전자도 이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오늘 고가는 72,100원 정도였는데 5%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는 LG전자입니다. 외국인이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X엔진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STX엔진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협약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10% 넘는 급등입니다. 오늘 장중 고가는 11,300원까지 상승하면서 한 15%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스웨덴 알파라발과 업무 협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이에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일사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오 전에 속보로 나온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된 분담금 문제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리고 한 가지는 한미 FTA 폐기 후에 무효 후에 전면 재협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쇠고기 전면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사료는 바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도 2,69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흥국화재입니다.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들렸고요. 3,940원, 오늘 장중고가는 4,070원입니다. 지금도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도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삼성전기, 현대제철, 롯데그룹, 포시에스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대건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집니다. 1,800원 정도 빠지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지금 매도 국면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고가 74,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삼성전기 저희 종목 상담에도 6만원대일 때부터 그동안 좀 가지고 계시면서 고생하신 분들 7만원 초반에 많았는데 이제 훌훌 털어버리셨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그간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0.27% 상승합니다. 인기 검색 종목 8위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54,900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넘는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그룹주 사실 이제 지주사 전환 얘기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안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실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뉴스에 굉장히 잘 움직이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외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롯데 관련 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의 빨간불을 보는 종목들이 롯데 정밀화학 한 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간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시에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협력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한 뒤에 9,900원까지 지금 8,100원까지 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신고가 경신한 뒤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인데 SKT와 사업협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경신한 후 현재는 2%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깊이 있는 기업 분석, 발로 뛰는 전문가 주보람.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비중 이 세 가지 정도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들을 정확한 상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관계로 바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람 팀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SKC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를 좀 다녀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재료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어느 정도 좀 부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은 하락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영향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TP 쪽으로 620불에서 700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은 좋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부문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2분기부터 판가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한 개 분기 레깅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1분기보다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QOQ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PU 스페셜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 관련주 소재인데 2분기부터 자동차 부문에 소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대나 혼다 쪽에 좀 부품이 들어가고 있고, 명품 8개사에 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몇 군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2분기 내에는 조금 가시적인 또 수주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필름 부분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좀 비수기였는데 1분기 비수기 대비해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필름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아지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를 해서 좀 낮게까지 하반까지 본다면 한 27,000원 정도까지 보셔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PBR 대비를 좀 계산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아베스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주인데 스프레드 축소를 사실 많이 좀 고전을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회복이 좀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스프레드가 많이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고전을 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경기 국면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넘어가는 리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아무래도 호황이 지속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상당히 좋았지만 올해도 어느 정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좀 자제는 해왔습니다만 수입제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점유율을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가격대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2분기부터 상당히 좀 좋아지겠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2분기, 3분기부터 나아지는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고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 3분기 좋아지는 것을 대비한다면 지금 PBR이 0.58배에 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산해서 보면 좀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 지금 ROE가 6.9%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좀 하단까지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케미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학주 시황이 그렇게 조금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유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화학 섹터가 조금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슈퍼사이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케미칼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업계에서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케미칼 역시 좀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SK케미칼.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학주이긴 합니다만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라 예상을 말씀을 드렸고, 연결 같은 경우는 SK가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SK가스의 실적률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SK가스 역시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SK케미칼 충분히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분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조금 잠잠해진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어떤 매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당분간 좀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원유가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는 지금 정제 마진을 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분기에 원유 가격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50불 이상은 모두 유지했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모두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2분기까지 레깅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2분기 판가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이 되는 건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수익실은 조금 하고 남은 잔량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매도 압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부터 SK이노베이션까지 5종목 주보람 팀장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매스코착 타임이 왔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DHP 연결되어 있네요.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삼지전자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조정인데, 9,000원 이하로 좀 조정인데, 좀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5G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삼지전자는 LG텔레콤 쪽에 이제 스몰셀 같은 경우 50% 이상 비중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여서, 실제로 이제 LG 쪽에서 5G 쪽 투자를 지속해 나감에 따라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죠. 작년 영업이익만 300억이 넘죠. 313억.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시가총액은 2천억도 안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기존에 이제 삼지전자의 실적도 실적입니다만은 자회사, SMT라는 자회사가 반도체라든가 카메라 부품 쪽, 그러니까 갤럭시 S7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S8이 출시가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실적 개선 또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SMT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삼지전자로 따지면 손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자회사 투탑 같은 경우는 또 역시 카메라든가 반도체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도움이 된 게 이제 97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니까 이 SMT라든가 투탑이라든가 자회사의 어떤 실적 호조가 삼지전자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신규 사업으로 전장 사업 쪽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또한 충분히 동사의 어떤 경쟁력을 앞으로 더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9,000원대 살짝 올라오는 가격인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8,800원 정도 선이면 최근 4월 중순 이후의 적각 권역이니까 8,800원 정도 매수가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수가 8,800원대까지 조금만 기다렸다 사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호 DHP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브론 팀장이 5종목 들어봤고요. 김진석 소장의 5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이 2200선에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투신권은 기계적으로 2200 전후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투신권이 매도했던 종목, 그리고 매수했던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신권이 매도했던 종목 가운데서 SK텔레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눌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에 보실 차트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은 결국 투신권이 최근 들어서 매도했던 트랙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청색의 의미는 외국계가 그동안 순매수했다,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개의 특징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이 2월달부터 3월달, 때로 4월달까지 주가 급등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아서 최소한 이 시기에는 주가 상승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지난 시기에 주가 상승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4월달에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도 순매도가 좀 보이겠고요. 투신권은 지속적인 순매도 가운데서 4월 초 이후에 급락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신요금에 기본요금 인하하겠다는 것이 공약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통신업종의 주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런 관점으로 통신업종 가운데서 SK텔레콤을 선도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그리고 투신권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1분기 실적이
얼마 좋아졌냐면 2015년 1분기 대비로 영업이익이 뭐 1조, 우리가 통상 1조 클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는 LG 디스플레이도 1조 클럽에 들어갔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해서 과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신권의 최근 매도 특징 가운데서는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2분기가 실적이 부진하다. 그런 관점이면 정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투신권과 외국인 매매 플레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곧 보시는 표가 LG 디스플레이 표인데요. 주가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7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자, 1월달 실적이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투신권에는 그 어제에서도 소폭이나마 매도가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4월달 들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인해서 외국계가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LG 디스플레이 가운데서 우리가 LCD 그리고 OLED 이런 것을 주로 파는 우리가 그 장점이 있는 것이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매도하는 것을 국내보다도 결국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습인데요. 결국 국내 증시에서 판단이 어렵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의미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어떤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지금 뭐 다른 표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2016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2016년 8월달 751선부터 최근 들어서는 뭐 1024선까지 최근 들어서 지금의 차트의 모습이 애플의 주가 그리고 삼성 주가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1분기 넘어서 2분기 실적은 부진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의미를 보면 아직까지도 외국계가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투신권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매도이지 않나 그런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의 모습인데요. 자, LG 이노텍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외국계 그 가운데서 투신권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자, LG 디스플레이 예상의 실적 부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적이 부진할까요? 제가 볼 땐 실적이 부진하지 않다고 보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016년 이후에 주가가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고민이 그겁니다. 2016년 넘어서 2017년도 들어서 여전히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했는데 이제 상승하면 어떤 걸 요구하죠?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모습을 기록해야 되는데 1분기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느덧 14만원대 그리고 15만원대까지 뭐 어떻게 보면 2017년 1월달에 8만원 부터 14, 5만 원대까지 갔다면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고요.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 눈높이 높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주가가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만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 주가가 하락하는 건지 맞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의 투신권이 2200선을 전후로 해서 소폭이나마 최근 들어서 매도가 많이 보이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LG 이노텍이라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은 우리가 두 가지 고민이 있죠. 한국은행이 이번에 1분기 실질 GDP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 때 0.9% 어떻게 보면 한국의 1분기 실질 GDP가 0.9%라고 그러면 기업으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1분기가 상당히 선방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최근 들어서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드 배치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심에는 결국 GS건설이 있다고 봅니다. 자, 1분기 실질 GDP가 상대로 선방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바닥까지 그 경제적인 심리가 호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는 결국 SOC 투자 이런 쪽으로 결국 투자할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시기에도 시장이 어려울 때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SOC 투자를 했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한 매도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5월 9일날 조기 대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도 이제는 결국 그 SOC 투자를 비롯해서 소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GS건설이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투신권은 매도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새로운 조건이 들어오면 또다시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IG 넥손입니다. 이게 실은 미사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뭐 대전차, 유도 무기, 뭐 미사일 수많은 것들 발표하고 있는데 LIG 넥손 1분기가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게 즉 2016년 1월달 대비로 약 77% 급락한 60억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IG 넥손에는 소위 그 방산업체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부진 가운데서는 지금 뭐 대전에 지금 R&D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 즉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투신권에서는 매도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2017년 1월달 때는 2월달 이후에는 매도세가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수급의 호재인 것 같고요. 또한 그 외국계 의미 가운데서도 지난 2016년부터 최근 들어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드 배치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LG 넥슨이 결국 미사일 이런 쪽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LG 넥슨 최근 들어서 특히 전일 외국계와 투신권 매도했지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산업체는 상승할 수 있는 지정적 리스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석 소장의 투신권 매도 종목 SK텔레콤부터 LIG 넥슨까지 5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보람 팀장의 5종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비트컴퓨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컴퓨터 매수해서 쭉 가져오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면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물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놀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다. 차트상으로도 좀 하락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대형 병원의 EMR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저 지속 나와주고 있다고 하는 주당의 말을 좀 들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1분기 가장 좀 성수기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의 집행들이 모두 기관들의 어떤 자금 집행들이 모두 1분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4분기에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특히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많이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중국 이슈도 좀 불거지고 있고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사드 배치와는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멀다.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하락할 때마다 좀 매수를 해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지금 색조 그 시장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코스맥스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코스맥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로컬 업체들이 코스맥스를 만약 버리게 된다면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코스맥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캐파도 이미 증설에서 가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MDS테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DS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장이 좀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보합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 조금 쌓여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매물대 어떤 지지대 역할을 좀 해주면서 충분히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좀 잘 나온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국방 부문 매출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2분기부터는 국방 부문 매출 다시 좀 올라와주면서 1분기보다 견조한 실적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지금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자. 손절 어떤 라인을 제가 상당히 낮게 잡아드렸고, 하락을 할 때마다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나와주고 3%, 4% 정도 상승한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실적이 잘 나왔고, 영업이익 단에서 특히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유는 지금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좀 인식이 됐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지금 로열티가 반영이 되었고요. 일본의 어떤 기술 수출했던 부분들이 로열티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다만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QOQ로 좀 기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오르더라도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아테넥스로부터 지금 오라 렉스커버리가 로열티 82억 원이 인식된 것도 있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률 개선 요인이 된 건 원가율 개선, 판관비 통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회성 비용을 좀 제거를 하더라도 별도 단에서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매수해서 가져가기에는 제약바이오 센티멘트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연결 기준으로 지금 3,512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355억 원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정도 YOY로 상승을 했고, 처방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11%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르게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지금 편차가 있는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사업부 매출액이 지금 749억 원은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원료 의약품은 지금 길리어드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길리어드가 실적에 상당히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눌리기도 했었지만 지금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무색하게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 사실상 지금 길리어드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원료 공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해서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까지 5종목 저희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바로 김진석 소장님 5종목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엔 투신권 매수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신권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자, 어제까지는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상당히 지배구조 개편, 좀 피로도가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롯데쇼핑의 주가입니다. 최근에 대한 코멘트만 드려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올 2017년 들어서 가끔씩 주가 상승할 때마다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이럴 때만 주가 상승이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정확하게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과연 신동주, 신동빈, 형동생 간에 지금 갈등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신동빈이죠. 롯데그룹 회장이 지금 이 법률적인 이제 송사에 걸렸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런 큰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바라보는 부정적인 코멘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입니다. 형이 상당히 동생을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가 됐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상당히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도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슈를 시장을 좀 띄우려고 그러지만 예상보다 형의 어떤 반응들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롯데그룹의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지금보다 한 템포 좀 쉬는 관점을 보신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생명의 주가의 모습입니다. 자, 삼성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주가가 상당히 랠리가 좀 기록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은 저거죠. 삼성생명부터 삼성전자, 전기, 물산, 삼성생명 이렇게 서로 순환의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들은 투신권들이 예상보다 투신권의 매매가 예상보다 빠른데요. 자, 투신권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봉의 차트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2월달 이후에 정확하게 3월달부터 주가가 상승과 관계없이 투신권은 공격적인 수익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투신권은 좀 하이에나 관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런 관점으로 삼성생명이 결국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관계없이 최근 들어서 투신권은 삼성생명을 공격적으로 수익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에 대한 코멘트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현대백화점의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현대백화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내수가 좋아졌다고 평가를 좀 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1분기 실질 GDP를 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현대백화점 관련돼서는 과거의 김영란법 등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서도 현대백화점 비롯해서 신세계, 이마트 등 특징적인 것들이 2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장중 저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신저가 모습들이 지난 2월달 그리고 3월 초까지 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기회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TV를 통해서도 TV에서 매일 미사일도 나오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과거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들어서는 투신권이 예상보다 각도가 커지게 정확하게는 3월달 이후에 투신권은 공격적으로 과학과 관계없이 공격적 순매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대백화점의 기본적인 모습들을 일시적인 투자 심리 호조 이렇게 좀 관점으로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 그동안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에 따라서 투신권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런 어떤 과거의 트랙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으로 하나테크인인데요. 하나테크인은 과거에는 삼성테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종목들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최근 들어서 방산주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방산주는 우리가 통상 피를 먹고 산다 이렇게 보겠는데 최근 들어서 2017년 들어서 우리가 정말 미국의 무슨 항공모함도 지금 오고 잠수함도 부산에 있다 이런 얘기 있는 가운데서도 방산주가 상승할 수 있는 거리가 일단 기초적인 데이터를 좀 마련됐다고 보고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테크인이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인적 분할을 통상 하고 있죠. 롯데그룹은 인적 분할이지만 하나테크인은 물적 분할로 4개의 회사를 나누려고 지금 시장에서 공시했습니다. 자, 공시 후에 주가는 상승했고요. 다만 투신권은 아직까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테크인 관련돼서 과연 4개를 어떤 구조를 가질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투신권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테크인의 기본 팩트는 나는 이제 방산하겠다 그런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보이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들어서 뭐 이 정도의 주가는 상승했다고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여전히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방산이기 때문에 과연 4개로 어떤 물적 분할 이후에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한가스공사인데요. 자, 한가스공사는 뭐 여전한 얘기입니다. 뭐 두 가지 관점이죠. 최근 들어서 대권 후보들이 했던 얘기가 중국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위 그 석유 산업, 즉 석유 산업을 지금보다 옥죄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 한국가스공사 말 그대로 가스 LNG를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예상보다 과거보다는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판단은 저평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의 주가가 저평가일까요? 저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뭐 2만원대, 3만원대, 최근 들어서는 4만 5천대인데 지금 시기에 저평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 적절치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번에 대권 후보 가운데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클린 쪽으로 간다.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관련돼서 큰 기대감이라고 다 종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투신권 매수 종목 한국가스공사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또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엔 강남금융센터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가봅니다.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PCB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회사 중에 인터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상장사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과거에 뭐 인터플렉스 실적이 한 4년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업이 잘 되더라도 그것을 순이익을 까먹는 그런 좀 상황이 지속돼 왔었는데, 뭐, 올해는 이제 윗물, 아랫물이 다 맑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제 뭐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실적을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에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용 메인 기판 생산량, 그리고 평단가죠. ASP가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나타날 전망이고요. 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요.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각이 이제 배가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좀 한 단계 더 레벨을 bil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지금 매수가를 13,100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아래로 뭐 한 5호가 정도 안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지난 그 저점이죠. 저점에서도 라운드 피겨값 또는 이제 구름대 이제 하단 밴드가 좀 지지선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좀 이탈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12,150원 정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목표가는 15,3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 매수포착 타임으로 들어봤습니다. 전희승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 짧고 굵게 더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면 가볼까요? 네, 셀트리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좀 주목해서 좀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트가 지금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고 매도 압력이 지금 상당히 좀 우위에는 있습니다만 어떤 추가적인 주가 만약 손실이 있다면 하락이 있다면 지금 87,800원 정도 아래로 하회를 한다면 우선 매도를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권을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다음에 말씀드린 뭐 코오롱생명과학이라든지 바이로메드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처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R&D 모멘텀이 좀 있을 종목들인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빗대면서 상당히 퍼스트 무버에 대해서 냉혹하게 좀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나온 그 처방 금액들을 보면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처방 금액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는 좀 미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렉트라라고 하는 그런 약물들의 치료제
실적이 좀 상당히 좀 나아질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화이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2일 오전 10시 좀 이뤄졌는데, 의약품 특성상 지금 조기 시장 침투까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매출 데이터가 좀 모이기까지는 아무래도 화이자의 2분기 실적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2분기를 건너뛰어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미미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좀 우선 밸류에이션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2분기, 3분기에 맞물려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상장 이슈, 회계 감리 이슈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물량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라고 좀 의견을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금 차트상으로 좀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가가 좀 당분간 좀 오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1분기 지금부터 인보사와 관련된 판매 이슈가 좀 있습니다.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좀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좀 더 사람들이 다르게 좀 시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를 좀 하지 마시고 홀딩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넥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퍼스트 무버의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R&D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좀 튼튼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0일 이평선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좀 차치하고 나서 어떤 R&D 모멘텀을 보게 된다면 파이프라인들 상당히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베스트 인 클래스라든지 혹은 뭐 퍼스트 인 클래스에 모두 들어가는 파이프라인들이고 지금 임상 결과들이 모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상이 끝나게 된다면 추후에 라이센스 아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경한수 대표라든지 혹은 사 대표라든지 모두 라이센스 아웃을 위해서 지금 외국에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학계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 4만원 언더로 내려가면 매수를 하자라고 좀 의견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4만원 언더 내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시까지 들어봤고요. 이수입지수와 신라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 김진석 소장의 종목을 한 3종목 정도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마트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자, 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롯데마트가 중국에 99개 그 점포가 있는데요. 80몇 개가 이런저런 이유로 정지가 됐고 때로는 휴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롯데마트 이외의 이마트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이마트가 이런 얘기했죠. 어떤 얘기했나요?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는 지점을 다 철수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마트 관련돼 가지고 중국에 있는 점포를 모두 다 없애겠다 얘기했는데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마트가 2015년 때로 2016년 들어서 중국발 소위 그 이마트의 어떤 출전 관련돼서 과거에는 상당히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편의점이나 이렇게 마트 쪽에서 중국을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데마트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마트가 이렇게 빠르게 전격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면 2017년 하반기에는 이마트가 소위 중국법인 관련돼서 손실은 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긍정적 코멘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결국 시장에 상당히 뜨거운 좀 관점을 갖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자, 2016년 10월부터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이마트 관련된 투신권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투신권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니면서 종목 페이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주가와 투신권의 순매수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마트는 꼭 사야 된다. 아직까지 정평가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수급의 의미와 좀 맞물려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 삼성증권이죠. 자, 삼성증권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역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고 평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틀리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이 2200선 돌파의 기본적인 팩트가 결국 삼성전자이기 때문에요. 자,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2200까지 갔는데 이것이 증권사 수수료에 연관이 있다? 저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사가 2016년 때로 2015년 6만 5천 대부터 2016년에는 4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3만 원 배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다 그런 관점 매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가 상승할 때마다 이제는 수수료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주가 상승한다 그것이 증권사의 수익 구조에 어떤 다변의 영향이 있다 그런 관점보다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증권회사 좋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2월달 이후에 3월달 이후에 기계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대우인데요.
자, 포스코 대우가 과거 이름이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그 TV 드라마 할 때 포스코 대우 서울역에서 많이 찍고 있는데, 자, 포스코 대우에는 기대감 두 개집니다. 아신 것처럼 포스코 회장이 최근 들어서 경영전략 회의 때 했던 얘기가 앞으로는 포스코 대우를 비롯해서 포스코 ICT 등 소위 비계열사를 중심으로 일감을 일정 부분 밀어주겠다. 그런 관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1분기 때 주가 하락했죠.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실적이 부진할 거야 생각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만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즉 주가가 빠졌을 때보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양 어떤 칼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왔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주가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는 예상보다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3월 말 이후에 투신권이 공격적으로 순매수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위로 급등했기 때문에요. 투신권은 1분기 넘어서 2분기가 지금보다 상당히 좋다는 관점으로 포스코 대우 순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까지 종목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지금 시각이 3시 26분 벌써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로 저희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206.64포인트입니다.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고요. 2200선에는 계속 걸쳐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도 좀 있었는데 하락 쪽으로 정호경에 튼 뒤에 지금 낙폭을 조금씩 줄여서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꺾인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221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가가 있었는데 220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까지 강하게 사던 외국인이 오늘 67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3,252억 원이나 쏟아냅니다. 하지만 개인이 3,356억 원 물량들을 많이 받아내면서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여전히 강합니다. 224만 원대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오늘 2%대 낙폭 있고 FT 얘기가 나왔죠. 한국전력도 400원 하락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80만 원 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는 27만 원 깨졌고요. 삼성물산은 강보합권입니다. 신한지주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시총 지금 10위까지 내려왔네요. 22만 2천 원까지 5천 원 정도 오늘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7.67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0.55%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3.44포인트 마감인데 일중 흐름들 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전강 후약 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632포인트부터 627포인트까지 위아래로 쭉 빠졌다가 지금 저점 부근에서 살짝 밑골이 드는 모습이긴 한데 오늘 코스닥도 지지부진한 흐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나 개인만이 삽니다. 306억 원 사고요. 기관이 83억 팔고 외국인이 119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120억 원까지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500원 상승하면서 9만 원대 가까이 진입을 했고요. 카카오가 9만 3천 원 터치한 이후에 지금 9만 400원까지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낙폭이 크지는 않은데 9만 원 초반까지 밀리네요. CJ ENM의 낙폭이 연일 있습니다. 어느새 8만 원 초반까지 밀려오면서 오늘도 2% 넘는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장 중반까지 50만 원대 지키면서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쪽으로 틀었고요. 노엔도 오늘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87,900원대까지 빠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상승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반대로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투스도 12만원대는 지켜줍니다. 0.99%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슈젤만큼은 오늘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 46만 5,900원까지 올라가네요. 바이로메드도 9만원 초반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은 4월 금요일 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지수 어떤 의미를 좀 두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김진석 선생님 좀 여쭤볼까요? 네,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새로운 또 5월달이 다가오는데요. 네. 자, 4월달 시장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상당히 변수가 많았죠. 자, 프랑스 관련돼서 1차 대선, 르펜이 되니 누가 되니 이런 얘기 있는데, 자, 5월달 들으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2차 선거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영국의 총선 등 기본적으로 정책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5월 9일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정책 리스크가 5월달 좀 이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의미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약 670억의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의 시황을 보면 외국계가 7거래일 만에 순 매도로 돌아섰다 이런 어떤 시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정보 시장이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2200선을 이제는 선방했다는 표현보다 겨우겨우 지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할 표현이라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이후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급등했었고요. 오늘 시가가 4.4%, 시가가 고가인 가운데서도 이 시각 1.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약 1.7% 급등해서 그래도 시장을 좀 지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드 배치 관련돼서 이제 성주 골프장에 이제 돼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진위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드 배치했으니 이제 돈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돈 이 시각 현재 베이스로 보면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37원이기 때문에 10억 달러면 1조 137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진위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조건문입니다. 이 돈을 안 준다면 한미 FTA에 관련돼서 지금보다 더 강구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한미 FTA에 관련돼서 미국 상무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6개 업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철강 업종 그리고 조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등 한국이 상당히 수출 주력 제품들을 미국에서는 한미 FTA 협상 대상으로 놓게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 FTA가 지금보다 더 강구하게 된다면 2016년에 우리가 수출 상당히 호조되는 모습 보이겠는데요. 한미 FTA 이후에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부정적이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4월달까지는 우리가 그 정책 이슈 그리고 핵미사일 관련된 수많은 지정적 리스크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5월달부터는 그런 어떤 4월달 리스크가 정확하게 5월달에도 전이된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 FTA 이슈가 또다시 한국의 유가정보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피는 2205포인트, 4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628.24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는 1137원에 6원 90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에 수익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KTB투자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성훈 과장입니다. 휴젤 3월 20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28.5%나 상승했습니다. 9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했고요. 중장기 보유 관점으로 가자라고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입니다. 삼성전기 3월 20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12.3%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세의 수혜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3월 27일 월요일에 매수한 한화테크윈 12.2%나 상승했습니다. 물량권 진입 단기 조정 중이고 장기적 2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셨네요. 마찬가지로 장기환 부장의 종목 중에서 삼화전자는 4월 17일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했습니다. 9.6% 상승 중이고요. 급등 시 매독, 하락 시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동성화인텍이고요. 9.4% 상승했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 조선사 수주가 급증되고 있고 이익 모멘텀에 긍정적이다. 중장기적 투자 보유 관점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연결이 굉장히 자주 있는 걸 보면 정말 좋은 겁니다, 이건. 4월 한 달 동안에 수익률이 말입니다. 좋았다는 거였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 오늘 보니까 한화테크윈과 삼화전자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코멘트를 들어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화테크윈은요,
그 최근 들어서 뭐 계열사 여러 가지 분할 얘기도 나왔죠. 뭐 자회사 이제 분할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자주포 수출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그 상승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조정권에 접어들면서 물량권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가격대가 단기 물량권인데 장기적으로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은 6만 원대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서 어떤 기간 조정을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으시 나중에 추가로 더 매수해도 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 삼화전자를 보겠습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락을 많이 연속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약간 그 한 5.5% 이상의 이제 급등을 연출을 했는데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손바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아주 장중에 급등을 하고 뭐 다시 밀리는 이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을 그 대응하시기에는 뭐 오늘은 그렇지만 10% 이상 올라갈 때는 일단 그 매도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차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또 전일 종가 무료 이런 가격이 내려오면은 다 재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장기적으로 큰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 관점, 장기 관점 이렇게 같이 응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골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화테크인 삼화전자에 대한 AS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제 다음 주 일정과 투자 정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주 일정까지 쭉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단 뭐 다음 주가 5월이기 때문에 전략을 좀 크게 세워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진석 소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다음 주 그리고 5월 어떤 식으로 좀 전략 세워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커플링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결국 뭐 미국의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무누치 재무장관 했던 얘기가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이런 세제 개혁에 대한 얘기했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이후에 트럼프 랠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자리 관련돼서 그리고 트럼프 케어는 물론 하원에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이 됐고 이번에 과연 그 조세제도 관련돼서 이것이 하원을 통과할까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어제와 오늘 상승했지만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과거와는 다르게 결국 이제 미국 기업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어떤 두 가지 틀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오늘까지 6일째 상승했습니다. 연일 뭐 신고가 갱신을 좀 보이겠는데요. 자, 이제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답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뭐 신고가 갱신했지만 유가정보 시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285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502개이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두 배 많다는 것이고요.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뭐 300만 원 간다는 얘기하는데 300만 원 가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죠? 외국인의 수급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5월 달에도 얼마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유가정보 시장의 방향성 이제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손을 좀 떠났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험한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연일 신고가 가운데서도 외국계가 순매수했다는 것은 지난 3일 동안의 어떤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다음 주 그리고 5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프랑스 대선, 우리나라 대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드 이슈들도 불거졌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그 가운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새롭게 열리면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주보람 팀장님?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SKC랑 지금 세아베스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앞에서 지금 김지석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5월의 장세 상당히 좀 예상하기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경기 국면이 지금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넘어가는 리플레이션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리플레이션 관련주 상당히 좋은데 이 리플레이션 관련주들이라고 하면 철강이나 반도체, 화학, 정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속해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사실상 많이 못 오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 17년 들어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W게임주 때문에 좀 왜곡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에 따라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5월 달에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SKC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을 조금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은 눌리고 있습니다만, 2분기부터는 반도체 부분들, 그리고 PU 스페셜티 제품들, 필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실적이 올라줄 것이기 때문에, 5월부터는 좀 더 좋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 특히 뭐, 혼다라든지 지금 현대는 이미 들어가고 있고, 명품차 8개 브랜드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이미 거의 협상이 거의 다 끝나간다. 좋은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기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SKC 같은 경우 반도체 부분에도 원재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아베스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역시 철강 관련주인데 오늘 지금 뭐 마이너스 1.6%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만 시초가가 워낙 낮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매수대가 좀 더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내용 좀 더 살펴보면 1분기는 조금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원재료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은 2분기부터 반영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스프레드 마진이 확대가 될 것이고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 외형도 다시 한번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 인상이 확실시가 되고 있고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그동안 자제해는 왔습니다만 수입자가 감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점유율을 지키면서 충분히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 덤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덤핑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를 좀 매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덤핑을 하고 있지 않는 세아베스틸에 좀 유리한 국면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7년 뭐 PBR 같은 경우 지금 0.58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국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시황 같은 경우 세아 베스트에 유리한 흐름을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 국면에서도 지금 업종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2분기부터는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판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부터는 지금 특수강에 대해서 제품별로 5.5만 원, 10만 원 정도 판가 인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현대 기아차 쪽으로 지금 특수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판가 인상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대 기아차가 좀 수용을 해준다면 충분히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 외형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2분기부터 한 3분기까지 그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기 정도 좀 굉장히 짧은 기간은 아니네요. 네, 그렇게 좀 짧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섹터가 좀 올라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기 정도 세아 베스틸까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KC 세아 베스틸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4월 마지막 거래일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을 올라갔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래도 그나마 선방해줬다라는 4월 위기설 안에서 힘차게 달려온 코스피 코스닥이었던 것 같은데요. 5월에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웃음 줄 수 있는 증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5월에도 저희도 알찬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